이번에는 한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한글의 미래 한번 어떤 모습일까요? 여러분들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이 한글은 앞으로의 우리 다가올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? 한글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한글은요, 이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한 문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러한 글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 한글을 이렇게 입력할 때 휴대폰 입력 체계를 보시면 이게 바로 천지인 체계인데요. 자, 여러분, 우리가 기억나십니까? 혹시 2주차의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단모음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을 텐데요. 이때 천, 지, 인의 그 조합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땅과 하늘의 조합으로 모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이 세 땅과 하늘과 천의 이러한 어우러짐으로 글자가 조합되는 그러한 원리를 대표해서 천지인 자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. 실제로 맨 위에 이 천지인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. 그렇죠? 이와 그다음에 그 가운데 점과 그다음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천지인의 이 자판을 사용해서 한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자, 학교 다녀왔습니다. 한번 입력해 볼까요? 자, 여러분들 그쵸? 스 두 번 눌러서 흐 입력하고 이 플러스 그다음에 점 해서 r을 만들고 그래서 그다음에 받침으로 기획을 만들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. 그쵸? 자, 여러분 어때요? 지금 이 천지자판으로 만들 수 없는 글자가 있나요? 읽다 만들 수 있어요? 그쵸? 만들 수 있습니다. 받침에 를 쓰고 그 쓰면 되죠. 그쵸? 이 천지자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쓸 수 있어요. 자, 그럼 자판 몇 개예요, 여러분? 자, 지금 이 자음이 적혀진 자판은 하나, 둘, 셋, 총 다 해서 10개밖에 되지 않아요. 물론 한 글자 두 번 눌러서 이제 이렇게 다른 글자를 입력하게 되지만 그것마저도 굉장히 쉬워요. 여러분, 그하고 크가 왜 같은 자리에 있을까요? 혹시 맞출 사람 있나요? 네, 그렇죠. 우리가 2주차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자음의 좋은 위치가 같죠. 이 그와 크가 좋은 위치가 같아요. 그런데 그하고 크의 차이점은 뭡니까? 그렇죠. 하나는 평음이고 하나는 거친 소리예요. 그렇죠? 그래서 그와 크의 이러한 그 평음과 격음의 차이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, 하지만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자음끼리 하나의 어떤 버튼 하나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습니까? 안정감을 줘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, 여러분? 경음, 된소리 어떻게 만들어요? 그쵸? 3번 누르면 되죠. 자, 그래서 여러분 이 10개의 버튼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다? 이거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. 왜 그렇습니까? 자, 이렇게 한글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아주 과학적인 체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자판으로도 무궁무진한 그러한 한글을, 우리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러한 한글의 과학성은 디지털 시대에 정말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컴퓨터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부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여러분 이 한글의 코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. 하지만 대부분은 또 이런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그 코딩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2주차에서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어떤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뭐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대안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 대안들 중 하나로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
찌야찌야 문자의 어떤 소리와 지금 발음 기호죠. 이 발음 기호와 대칭되는 한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. 그렇죠? 지금은 소실된 글자도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표음 문자로서 좀 다중언어 사회에서 힘이 없고 또 문자가 없는 그런 소멸미기 언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. 국제화 시대의 한글은 외국어의 다양한 발음을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여러분 스페인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부에나스 노체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?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외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이중모음도 잘 활용해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아랍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독특한 어떤 특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어는 이 표음 문자로서의 뛰어난 또 우수성이 좀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앞으로 표음 문자로서 역할은 조금 더 커질 겁니다. 그리고 또 다중언어 사회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발음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오해 없이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한글이 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문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금속활자의 발전부터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한글 폰트의 디자인, 또 웹툰과 방송 자막에 사용된 폰트 디자인, 또 한글의 미래까지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